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장식 김필선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내가 김필선 좋아하면 1번, 신장식 좋아하면 2번, 둘 다 싫으면 3번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디 보자. 자, 짱이야님은 2번, 그다음에 썬님은 신경 안 쓰고 KKM님은 1번. 근데 1번 해놓고 신장식이라고 쓰면 안 돼. 1번은 김필성이었는데. 자, 바다 23화님은 난 노변 좋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자, 아몰라 라몰라 2번, 목단 투투투, 영권채 투, 나무는 키읔반 썼고, 김성민은 1, 2. 이게 뭐야? 지금 양쪽에 걸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1번, 2번, 쭉 계속 나오네요. 4번도 네, 있네. 4번 노예 나오네. 4번 노예. 4번 둘 다 좋아. 3번은 없네. 야, 우리가 성공했어요. 3번은 없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난 이렇게 반응해 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 우리 아침부터 서로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0초 동안. 자, 오늘 일이 많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후보의 어제 정말 이 망언 퍼레이드를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 정권 적폐 수사하겠다. 한동훈은 독립운동가다. 내가 한동훈을 중앙검사장으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 상황이냐 뭐 이런 얘기. DJ 정부와 뭐 이런 그 정신을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는데 실제 그러냐? 아니라 난 이 사람 사기꾼 같다. 나는 문재인이 착한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뭐 어제 엄청난 말들이 나왔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 두고 봐. 이 얘기했잖아요. 자, 부인. 김건희 씨도 이명수 씨하고 녹취록에서 나 누구누구 가만두지 않겠어. 깜빵 보낼 거야. 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고요. 장모 최은순 씨도 자기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저놈들은 저 쉑쉑쉑 SES 애들은 다 내가 깜빵 보내야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을 걸고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야, 이제는 이 본부장에서 본인마저도 윤석열마저도 이렇게 호언장담하는군요. 보복 수사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필선 변호사님. 너무 착하니까 또 착하게 말할 거죠. 일단 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일부 사람들도 있던데. 아유 정말 성인공자 나셨어요. 일부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무슨 검찰이나 이런 거를 동원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의미라서 어쨌든 뭐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네. 현 정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벌일 것 같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거죠. 사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특수통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특수부 수사할 때요. 이번에 디테일보다는 먼저 큰 틀을 정해놔. 얘는 감옥 갈 사람, 얘는 뭐 할 사람. 그래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증거들만 수집을 해가지고 쫙 몰아붙이는 특성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래 특수검사의 특수수사의 특징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실제 문재인 정부나 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나는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수사 하겠다는 거죠. 이거 보복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복 정치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일제 강점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한동훈 검사는 독립운동가처럼 고군분투해야 하고 그럼 독립운동가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해요? 일제를 향해서 싸움을 한 거고. 우리가 친일파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예,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한다고요. 한동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열심히 했다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관료로 등용하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니냐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워딩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일제 강점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 총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친일파 되신 거예요. 우리는 개돼지였는데 친일파까지 됐어 이제. 친일파 개돼지가 된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도대체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면 불쾌할 게 뭐가 있냐라고 오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자, 문제가 없다면 왜 김건희는 출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공개 내역 공개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왜 윤석열 후보는 당당히 수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고소 고발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돼.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거든요. 막 협박해놓고 야 문제가 없으면 네가 겁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이제 한창 문제가 됐었던 게 왜 김건희는 소환 조사 안 하느냐. 그다음에 왜 이재명 후보의 측근위를 불리우는 정진상 실장은 왜 소환 조사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진상 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당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장이죠. 사장에 대해서 이제 뭐 그만둬라 말아라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됐던 사건이었을 때. 그래서 내가 정진상 실장에게 아니 꺼리낄 게 없는데 왜 조사받으러 안 나갑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이 난 조사받으러 갈 건데 나 기분 나쁘다. 왜? 김건희 씨는 왜 한 번도 안 부르고 나만 갖고 들들 볶느냐. 난 좀 형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가서 하면은 김건희 씨도 하지 않겠냐. 우선 먼저 수사를 빨리 받고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가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갔어요. 무혐의가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김건희 씨잖아요. 왜 아직도 수사를 안 하냐고요. 소환 통보했는데 못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대선까지는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대선까지 안 간다. 왜? 왜? 가기 싫은 거죠. 아니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서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 이게 사실 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가 불쾌한가 문제가 없다면 이 말에 사실 다 발끈은 사람들이 다들 의아했던 이유가 너무 짜증나 솔직히.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정말 네. 이제 12월 15일 지난 12월 15일 날 네. 이제 김건희 씨 허위 경력이 문제가 됐을 때 불쾌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 경력 논란에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사들이 다 이렇게 떴어요. 네. 같은 놀이, 우리한테 화났어요 그때. 예, 같은 놀이라면 네. 왜 불쾌합니까? 잘못한 게. 그렇죠, 그렇죠. 잘못한 게 없으면 뭐가 불쾌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본인 입장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실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뭐 문제 없는데 뭐 그러면 수사에서 별거 없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특수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지에서 하는 특수수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틀을 짭니다. 이게 대충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야라고 생각한 큰 틀을 짠 걸 가지고 그렇죠. 수사한 조각을 가지고 일종의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가는 수사예요. 네. 근데 지금 전체 틀이 이렇다는 거를 대통령 될 사람이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틀이 내려오면 조각이 나올 때까지 텁니다. 그 조각이 나올 때까지 털었던 대표적 케이스가 조국 케이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그렇게 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인디언 거죠. 기후제식 수사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이제 본심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본심이 솔직하신 분이구만. 예, 굉장히 네. 솔직하신 분이죠. 네. 예, 본심이 나왔는데 이전에 그렇게 본심을 막 얘기를 했다가 뭐 거의 뭐 사회주의 독재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루에 일정 한두 개밖에 안 하고 말도 모니터 보고만 하고 이렇게 조심했어요. 네. 근데 그 조심성이 이제 해제가 된 거고요. 아. 근데 왜 해제가 됐을까를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겼다고 이겼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기다. 굉장히 말도 강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 있고 하는 사람들은 DJ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다. 맞아요. 본인도 안 갔고 그러면서 사기다라고 해요. 사기꾼 정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DJ와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들, 특히 네. 호남이나 젊은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이 가르마를 타가지고 그쪽을 갈라치기 해서 이제 상대방 표까지 갖고 오겠다. 이미 이겼는데 확실하게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그 노무현 DJ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 표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런 판단이 섰으니까 이제 말이 거칠어지고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때 대선 때 필요 없어. 그냥 얌전히 정권 내놓고 물러가.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고. 이번에 당신들 다 보복할 거야.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섭고. 전체적인 톤이 협박 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라고 그 얘기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던 데가 대구 선대위 발족식이었어요. 그때 코너에 좀 몰려 있었던 상태였는데 대구 선대위 발족식에 가서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였는데 지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보복 심리를 자극해서 네. 보복 심리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 저쪽까지 갈라서 표를 갖고 와야지. 이겼다는 거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보여요.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발언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출신 정치가 그것도 이제 중간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검찰에서 곧바로 정치하겠다고 뛰어온 이 사람이 가지는 한계 혹은 무서움,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요. 검사의 말이에요. 검사의 말. 네, 검사 말. 정치인의 말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말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이게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단순히 검찰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될 국가를 통수할 국가를 네. 이렇게 이끌어갈 전체적 지도자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원래 검사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사람이고 그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경찰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다 이렇게 수사해서 내가 끝을 보겠어라고 네. 사실은 지령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령 김건희 내렸다. 씨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이란 게 무서운 거야. 알아서 수사기관이 다 수사 알아서 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야. 검찰이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심지어는 굉장히 구체적 가이드를 줬어요. 맞아요. 야, 진짜 무서운데요. 저도 그래서 어제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모두. 방송할 때도. 네. 예, 뭐 대답들 안 하네. 항상 기계적 중립을 역시 사람들은. 자로 잰 듯한 중립. 자, 신장기업은 그렇게 운영하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신장기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거짓말 자로 좀, 잰 거짓말 좀 듯한. 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히 국민의힘 패널하고 두 명 다 갖다 붙여놓고 그쪽에 아주 손바닥 비비면서 하고 있더만. 아, 국민의힘 쪽에 편향돼 있다. 네. 자료 잰 것처럼 중립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비판.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같은 날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서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는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 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이거 너무 수사 방향이나 이런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러지 마세요라고 항의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항의가 폭력적인 게 아니었고 정말 촛불을 들고서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좀 받아주세요라는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검찰을 협박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무법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법 처리가 될 일이다까지 말했습니다. 되게 시각이 우리랑 다른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심하고 이상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이분은 저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는구나 라고 봤다는 거예요? 일단 촛불 시위에 대한 촛불 집회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 관점대로라면 이제 박근혜 탄핵 관련된 시위로 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라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영화 하나 개봉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비교됩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 게 주진우, 있고요. 김희성 예.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봤는데 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이거 딱 걸렸던 게 뭐냐면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네. 뒤에 누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을 이게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을 누가 집합시켜서 작업을 했다는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뭐든지 그렇게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지금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네. 그리고 조국 사태를 지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얘기한다는 거는 뒤에 누가 있는지 털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뭔가 세력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본인들을 협박하는 걸로 취급하고. 이런 거예요.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MB가 광우병 촛불할 때 그 촉감 낸 사람 누군지 찾아봐. 이거랑 똑같은 인식이죠. 무슨 돈으로 초를 샀어? 그 많은 초를. 그래서 MB가 실제로 그거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어머나. 광우병 촛불 시위 나왔을 어머 때. 정말요? 예. 어머나. 뭘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어머나. 누가 뒤에서 연계해가지고 동원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거꾸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후에 시민사회단체 만들고 그 시사타파 TV 만들고 했지. 그래요. 뭐 먼저 만들어서 했던 게 아니고 무법천지고 다 사법 처리될 거다. 이게 그냥 촛불 집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몰라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 심지어. 나는 이분들이 제가 이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섬찟한 게 네. 이게 뭐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 뒤에 불순 세력이 있다라는 건 네. 사실 전통적으로 군사 정권에서 써오던 논리거든요. 그렇죠. 뒤에 빨갱이가 있다, 뒤에 빨갱이라고 북이 있다, 잡아라고. 뭐가 있다는 식의 간첩단 조작할 때 주로 사용하던 논리가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네. 이게 공안 정국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좀 굉장히 가능성 공안 높다고 정국? 생각합니다. 아우 무섭네. 그 후덜덜하는 공안 정국이야. 누구라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그 공안 정국? 네. 어머 조심해야 돼요. 어머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어. 자, 내가 이런 말하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짜증납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하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적폐 가운데 하나는 결국 사법 시스템 망가뜨렸다는 그 건인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이 윤석열 후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씨도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최은순 씨도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합니다. 개나 소나 다 조국만 건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신재식 변호사님, 나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동훈 임명하겠다는 거죠. 한동훈을? 예. 한동훈 같은 사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임명권자를 협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고요. 한동훈은 배신하지 않을까, 솔직히?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엔 근데 한동훈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배신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갖고 놀까? 뭐 그런 유죠. 말을 하자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겠지. 그렇구나. 예. 자, 자기 같은 사람 검찰총장에 임명한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 민주화다라고 혹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을 좀 명분을 만들어줄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본인은 망신차이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화국이란 말을 이 정도로 나오면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조금 공화국한테 미안해요. 공화국한테 미안해. 네, 왕국 정도가 되죠. 그냥 왕국으로? 검찰 왕국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공화국 자체가 형용보선이죠. 그러니까 네, 공화국일 수 공화국과 없어요. 검찰 같이 갈 수는 없고요. 뭐 사실 이제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후보 측근에 모두 검찰만 차 있다는, 검찰 출신들로 가득 차 있다는 지금 거는 서초동에 조각이 끝났대잖아요. 지금. 예, 그런 얘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전 국민이 느껴보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걱정됩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동훈 검사장하고 김건희 씨 간의 그 사적 카톡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장의 성격도 그렇고 원래 옛날부터 본인이 계속 모시는 주군이라고도 했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상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거는 저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체들 이거 좀 항의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CG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요.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합니까? 여기서 A는 한동훈이죠.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A, 즉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처럼 해왔다는 거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이 얼마나 컸는데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말을 이렇게 딱 툭 던진 거라 이 말만 가지고는 사실 저기 한동훈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그 안티테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독립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네. 한동훈에 반대되는 이 정권을 그러니까 일제로 본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 뭐라고?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새 정부 수집됐을 때 독립운동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그 정부 요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즉 지금은 일제 강점기고 한동훈 독립운동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새 정부가 수립되면 네.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한동훈을 새 정부에 중용해야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얘기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네. 지금 현 정권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와 비교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총독이라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은 이거를 적폐로서 청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 네. 그 구조 내에서 지금 정말 얘기가 됩니다. 지금 신하님께서 이러네요. 무슨 권한으로 문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겁니까? 대통령 다 된 것 같은 발언들을 보면 정말 같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는데 오직 보복만 생각하나 봐요. 무슨 불이익을 받다고 보복을 하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이 정권에서. 특진을 시켜준 사람인 문 대통령인데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고 자기 범죄 행위를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한다? 뭐라고 돌려다니면서 변명을 할 건지 정말 황당하고요. 본인이 떨어지게 되면 국진당 의원 다 떨어져 나갈 건데 보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복이라는 말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이제 계속 보복이라는 말을 사실 여기저기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후보는 보복할 게 없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당한 것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고 원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검찰로서 검찰로서 끝까지 권력을 잡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뭘 보복당할 만큼 뭘 피해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전 더 황당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보복 정치할 얘기도 하고 협박을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 안철수 후보한테도 단일화하자면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당신 어차피 완주 못할 건데 뭐 하려고 버티고 있느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지 않느냐. 빨리 때려치고 나한테 백의종군 해라. 이거잖아요. 이것도 완전 협박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협박에 한 발 더 나가서 10분 안에 해결될 수 있다. 네가 무릎 꿇는 데는 10분이 안 걸리지.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스스로 사퇴하고 지지를 선언해라. 윤석열 지지를 선언해라. 그러면 아이고. 예우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우는 뭐예요? 속값은 후하게 쳐줄게 이 얘기예요. 그 전에 무슨 후하게 쳐줘. 이래놓고는 또 다 말라 비틀어진 소값만 주는 것 같은데. 자, 속값이나 좋아요. 주나 돼지값이나 뭐 닭값 정도. 나는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그때 단일화 하고 나서 네, 정무부 시장 하나 뭐 받았어요. 하나 받았어요 지금. 정무부 시장.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 하라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놓고 윤석열 후보 문재인 대통령 가리켜서 정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고 결국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개신이라는 건 사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자꾸 팔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면 계승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요. 물 먹이면서 강정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본인이 노무현의 무슨 계승자라는 관계야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죠. 당시 근데 사실은 노무현 정부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 윤석열 후보 아니에요? 우병우 라인으로 우병우 라인 연결시키면서 특수부 라인이었죠. 좋아요. 당선 이후 비전 설명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 후보가 의사결정권자다. 재수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대권 잡으면 이재명 잡아놓고 문재인 잡아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처가 어마어마하더만요.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했대. 이렇게 부잣집으로 시집 갔군요, 이분이. 시집이래. 누가 시집을 간 거야? 어머, 시집이래. 장가를 가셨군요. 네.
아, 나도 시집 가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자, 좋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삼합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직접 벌이거나 관여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수 씨. 왜 그렇게 부동산에 집착했는지 봤더니 부동산이 정말 많군요. 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분하고 손잡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망가졌다는 거. 오로지 이 최은수 씨 가족들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몽땅 다 흡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게 바로 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윤 후보 처가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미니 신도시급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윗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윤석열 후보는 그 처가에서 전국 각지 약 19만 평, 그래서 공시지가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344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의 차명으로 보유하는 게 16만 평 정도 된다는데 차명 보유가 되나요? 나는 이거 다 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명법 위반이죠. 그렇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부동산 실명법 다 어떻게 위반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법 위반을 잘하죠. 신기하게. 근데 원래 안 잡혀가요? 그런 거 할 때? 뭐 뒷배가 있으니까 안 잡혀갔죠. 그런가요? 뭐 이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안 잡혀간 건 사실이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이게 이제 부동산 많이 갖는 게 잘못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명으로 갖는 건 잘못입니다. 이거 자체가 처벌받는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차명으로 가지면 네. 결국은 세금 문제니 뭐 이런 게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세금이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뭐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꼭 부자를 지금 뭐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문제는 아까 지금 김필선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부동산 차명 보유가 문제인데 그림 한번 보면은 지금 보세요. 화면 나오죠. 송파구 주택 1개, 성남시 중앙구 도촌동, 양평군 강상면 곡평리. 이 부동산들이 전부 다 공시지가는 사실은 보면은 성남시 중동구에 중앙구에 있는 건 214억짜리고 송파구에 있는 주택은 28억이고 이것들 지금 합쳐가지고 228억 500만 원 수준의 부동산들인데 이게 전부 다 차명 의혹을 받는 지금 부동산들이에요. 금액이 너무너무 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처가 부동산 자료라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들은 대부분 30년 전부터 보유하거나 주거 생업과 관련된 토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30년 전부터 보유했으면 차명 보유가 된다는 뜻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성남시 중앙구 도촌동 이 필지 이게 214억짜리 되게 큰 거건데 이게 생업과 관련된 토지입니까? 내지는 이거 되려면은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닌가 봐요. 이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이 도촌동 땅은 이게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뭐예요 그거는? 이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최은수 씨가 바로 그 잔고증명서 위조. 네. 이걸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돈을 만들고 100억짜리? 347억. 349억짜리? 347억. 네. 잔고증명서 3개인가 4개를 347억을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누가 만들어줬느냐? 코바나 컨텐츠 감사였던 그 김예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들어준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도촌동 땅을 네. 그 안모 씨랑 같이 공동으로 이거를 이게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네. 다음에 네. 이 돈을 잔금을 못 치르게 돼요. 돈 관리를 최은순 씨가 합니다. 근데 잔금을 못 치르게 돈을 꽉 묶어놔요. 상대방 거를. 네, 상대방 거를 동업자를. 묶어놔버려요. 네. 동업자 거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지분 2분의 1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경매로 나오게 되니까 최은순 씨 가족회사 ESIND가 그 이거를 경매를 낼름 해서 사먹어버려. 낼름 사요. 그래서 도청동 땅 전체가 하나는 최은순, 하나는 ESIND 이렇게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모 씨는 사기로 해가지고 감옥 감옥 갑니다. 갔어요. 그 사람은 처벌도 받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번에 또 재판도 또 받고 있어요. 최은수 씨는 또 무죄죠. 네. 와. 그 잔고증명서 위조 같은 경우 1년 지금 1심에서 받았고 2심 진행 중인데 네. 잔고증명서 위조 건과 도촌동 땅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건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재판을 보면 아시다시피 최은수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깜빵 가요. 정말로 돈도 다 털리고 아무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깜빵 가고 다 전과자가 돼요. 그런데 최은수 씨는 항상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최은수 씨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최은수 씨는 아니지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있어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예전에 DJ 정부에서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2010년도에 MB 정권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머지 뭐 김승현 국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야 좀 조사 좀 해라 그래서 돈을 한 5억에다가 5만 달러에서 한 10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 돈은 원래는 대북 공작용을 대북 사업에 써야 되는 건데 자기네끼리 이제 그 돈을 두고서 먹고 쳤다는 게 요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검찰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1, 2, 3심이 다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나 생각해 보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기소되기 바로 직전인 2017년도 10월인가요? 연민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연민재단이 바로 이 건진법사가 있는 바로 그 재단이란 말이에요. 일광에서 하는. 그래서 17억 상당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광사 건진법사가 중간에 로비스트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 후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소는 하되 증거는 전부 다 그지 같은 거 다 붙들어놔가지고 무죄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번에 1, 2, 3심이 다 무죄라는 게 요점이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원세훈 재판은 전부 다 유죄가 나왔다는 게 요점이죠. 근데 원세훈 재판하고 이현동 재판을 붙여서 재판하게 맞는 거지 이게 따로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고 유죄 나올 증거들은 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 무죄 안 나오고 허술한 것들은 다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원세훈하고 이현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줬다는 게 이번에 이현동 무죄 사건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건도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최은순 씨랑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죄 나와. 원세훈처럼. 최은순 씨는 항상 빠져나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현동은 최은순과 똑같이 무죄가 나와. 왜? 건진법사 라인이고 연민재단 만들어가지고 서로 로비하고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구조가 너무 이상한데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언 터지셨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추정인데. 나는 진짜 머릿속이 아니게 너무 많아갖고 터질 것 같아서 내가 말한 거야. 안 그러면 더 이상해졌을 것 같아. 좋아, 저 여기까지 제가 좀 조용할게요. 네. 자, 다들 그래서 이 양쪽 분들이 비겁하게 소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말할 틈을 안 줬으면서 뭘 비겁하다고 해봐, 그렇지. 자기가 해봐. 자, 해봐요, 빨리. 아니,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아까 원세훈과 이현동 사실관계가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는 사실관계가 똑같은데 하나는 원세훈 등 국정원에서 이현동에게 돈을 1억여 원 이상을 1억 7천만 원인가? 1억 2천만 원을 셋이서 앉아서 돈을 줬다. 김승현까지 해가지고. 예, 김승현, 원세훈, 이현동, 원세훈이 아니라 원세훈까지 있었나? 하여튼 셋이서 돈을 줬다. 근데 원세훈 재판에서 그게 인정이 됐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현동 이현동 재판에서는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돈을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실관계가 하나에서는 돈을 줬다고 나오고 하나에서는 돈을 안 줬다고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했더니 대법원 관계자가 입증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법률가들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입증이 달랐다. 증거와 증명력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됐어요. 네, 재판은 원래 증거재판주의라서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 제출은 누가 하냐? 검찰이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이 원세훈 재판에서는 유죄가 입증될 만한 증거를 냈고 이현동 재판에서는 증거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증거를 냈다는 말을 대법원 관계자들이 그렇게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그런 말할 정도면 엄청난 거야 사실은. 고백이지 자기 고백. 돈을 고백.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고. 물론 이현동 사건에서는 3명의 회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왜? 증거를 안 내놓으니까. 근데 원세훈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왜 이현동 재판은 인정이 안 되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법정에서 인정된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판에 혹시 받아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잘 잡아가시고 증거와 증명력을 구분해가지고 만들어줘서 기소를 하더라도 꼭 무조건 검사가 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검사 라인을 잡으세요.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앉았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자, 이재명 김의경 씨 의혹 관련해가지고 뭐 물타기용 급조 허위 네거티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요즘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은수 씨 관련된 이슈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이슈만 나오면 니네 물타기 하는 거지, 니네 거 덮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지 긴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돼요. 자, 시사저널에서 녹취 파일 공개한 게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확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최 씨가 부동산 등 돈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나도 똑같은데 왜 결론은 다를까? 자,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상태라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측근들의 배만 엄청 불려주고
대통령으로서 나라 전체를 보는 그런 그림은 안 그리지 않을까? 이게 바로 걱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렇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많으면 뭐 그렇게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마 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걱정은 드네요. 좋습니다. 자, 최은순 씨를 둘러싼 또 하나 의혹,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이게 또 녹취 파일에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최은순 씨 장남이자 김건희 씨 오빠죠. 언론 인터뷰에서 양평 사업은 저희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ESIND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그 녹취록에 우리 아들이 다 했어요.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이미지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양평 특혜개발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최은수 씨가 하는 말이에요. 저기 회사에서 하려고 그랬어. 그 회사하고 계약을 다 맺었어. 우리 아들하고. 그런데 그 회사가 신문에 보니까 어쩌고 된 거야.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한신으로 바꿔서 다시 계약을 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 아들하고 뭔가를 원래는 다 했고 아들이 결국 주체자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본인이 자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수 씨랑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우리 특혜 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거짓 해명이잖아요. 네. 명백해요? 이게 자식이 말하세요? 일단은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알아봐가지고 이게 지금 그쪽 지금 윤석열 쪽, 그러니까 이제 최은순 씨 쪽 같은 경우에는 양평 개발 시행사는 신탁회사는 대한토지신탁이다. 그러니까 우려가 상관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한토지신탁에서 자기들은 신탁만 하는 것이지 개발 사업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왔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 신탁회사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사실은 뭐 이게 신탁법상 법리를 이용해서 뭐 압류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피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이게 둘이 다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완전히 신탁사에게 넘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행사가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하고도 안 맞는 얘기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 신탁 쪽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직접 주도하지 않았어요라는 답변까지 했던 케이스라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이런 자, 바이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 씨가 증언했단 말이면 전부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필삼 변호사 설명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번에는 김필삼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최우선 씨가 347호 잔고의제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100억짜리 허위 잔고 증명 만든 내용이 달려 있어요. 들려 있어요. 347억 잔고랑 별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끄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저기 화면에. 서로 잘 알지도 못한 동업자 안 아무개 씨예요. 이 안 아무개 씨는 감옥도 갔다 왔고 지금 재판도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도 같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월 3일 날 얘기한 거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던 시기에 1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최 씨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돈이 있으니까 동업하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원래 같이 동업을 하려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안모 씨 당신이랑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최은순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주장이 달라요. 말하자면 최은순 씨는 안모 씨가 와서 야 잔고증명서 좀 위조해 와봐.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좋은 물건 받아올게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오히려 속았다라고 최은순 씨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모 씨는 무슨 소리냐. 최은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갖고 와서 나 이렇게 돈 많아. 나랑 같이 사업하자 라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 자체는 최은순 씨도 맞습니다. 저도 잔고증명서 위조했어요. 근데 안모 씨가 위조해 오라고 해서 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모 씨는 347억 말고 100억짜리가 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몇 개 더 있다는 얘기도 또 사실 있어요. 자, 이 안모 씨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알게 되어서 적극 끌어들인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나의 방어는 여기까지. 자, 한명숙 모해이진 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무혐의 공수처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윤 총장이 대검찰청의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을 만들어내게 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로 이첩이 되고 있어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하겠죠. 전부 다 윤석열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 이렇게 윤석열 앞에만 가면 전부 다 뭔가 흐지부지 없어지는가? 요게 바로 관건인데 요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하죠. 지금 마지막 주제인데요. 소고기와 성적대 의혹이 나란히 등장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신 김민장 경희대 교수가 나라 돈 훔쳐먹은 소고기보다 성상납 의혹이 더 센세이셔널하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민장 교수는 왜 이렇게 자꾸 이준석 대표를 공격합니까? 김민전 뭐 등등등 해서 다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그래도 이수정 교수는 다시 불러왔다면서요. 이준석 대표에 의하면. 이수정 뭐 언제 불러왔어요? 뭐 고문을 하니만이 했다고 스스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나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다시 모셔와서 이수정 교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의도 듣게 하고 한다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김민정 교수는 11일 만에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김민정 교수는 쫓겨나서 기분 나빠서 이런 그래서 거야? 뭐 사실 원한을 풀 만한 상황은 맞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걸 단순히 원한 때문에 마냥 부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뭘 알고 있는지는 글쎄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이 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느냐? 빨리 수사해서 얘들 좀 조용히 입을 좀 다물게 만들어라.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자꾸 이준석이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시키라라는 뜻 아닙니까? 뭐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김민정 교수가 원래 안철수 네, 후보랑 라인이잖아요. 예, 국민의당 이전에 네. 같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민정 교수 입장에서는 네. 이준석이 자기를 쳐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이 전체적으로 대선 구도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김민정 교수는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에? 썩. 나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썩. 죄송합니다. 말해봐요 그래도. 지금. 아니 뭐 사실 김민정 교수가 뭐 이런저런 이게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뭐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좀 무시하는 거죠. 예, 뭐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지금 어쨌든 김민정 교수가 캠프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사실 이제 후보 단일화 같은 것들은 최측근끼리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개입해서 말할 만한 위치인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다들 그냥 뭔가 좀 한번 말 얹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들을 하는군요. 그게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특히 이제 주요 대선 주자의 캠프나 이런 데서 가까운 자리에 한 자리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런 중요한 기회를 놓쳤으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준석 리스크가 여권의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맞습니까? 신 변호사님? 뭐 저는 굳이 히든 카드까지 나는 성상납 후보랑 저희 대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제 점점점 이준석 대표는 이 목리를 부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역할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조금 빠져주는 게 좋은데 계속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좀 전체적인 국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들은 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뭐 정치하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사실 발화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약간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장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될까? 제대로 한 당대표로서 적절할까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10분 커피 마시면서 10분 만에 우리 단일화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아니 꿇고 들어와라 이건데 그냥 당신이 무릎을 꿇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당선도 안 될 텐데 뭐 하려고 돈 쓰고 완주하려고 자꾸 그러냐. 개인 돈 쓸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돈도 많은데 그냥 화나서라도 이거 어떻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자기 같이 당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서 지방선거 준비하는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만 탈출할 수 있나?
18대 19대. 우리 지난번에 대선 할 때 19대라고 해야 되나요? 19대가 아니죠. 18대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2% 차이로 3등 한 거 있었잖아요. 네, 22%인가 22% 받은.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그냥 나가게 되면은 10% 정도 본단 말이에요. 맥시멈으로. 10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이죠. 맥시멈으로.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는 되게 체면을 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10% 그냥 받고 정말 밑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잘 대해주는 이재명 후보를 같이 손잡고서 시너지 일으킨 다음에 본인은 책임 총리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그분이 네. 양당 정치에 싸우는 제3후보 입장을 사실 계속 때문에.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대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서울시장 네. 직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죽었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 지나고 해가지고 지금 또 주요 대선 3위 되는 후보까지는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완주를 하는 게 맞을 거는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5%도 못 나와서 도전도 못 받으면 또 그것도 그렇죠. 문제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딜마일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의원 내각제 기원을 조건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단일화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막 빙의해가지고 흥분한 우리 세 명의 모습을 보셨죠? 다음에 좀 더 예쁘게 빙의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 거고요. 내일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재밌는 이 개그 우먼하고 한번 또 사건 한번 진행해 보죠. 우리 방송. 자, 여러분 모두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